안녕하세요. 온토리TV 박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색하네요. 저희가 오늘은 역할을 바꿔서 제가 진행자로 네. 대표님을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네. 네. 아니, 워낙 제가 항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아니, 근데 왜 대표님은 안 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서 네. 오늘 정말 맘 잡고, 맘 먹고 이렇게 역할 바꿔서 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행자가 직업은 아니십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은 민수경 대표님 모시고요. 말 잘하는 방법,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돋보이고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도 사람들을 굉장히 리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왜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스피치가 두렵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가 어려운 이유를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두려움이 있죠. 아마 다 이 얘기 다 동의하실걸요? 네, 사실은 진짜. 저도 뭐 스피치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냥 기계처럼 뭘 다다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님도 긴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긴장을 좀 즐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마냥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해야 되니까. 뭔가 대표님도 조금 긴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러라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렇게 전달하다가 괜히 그게 어떤 실수가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스피치를 하다가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한 번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네. 싸해. 그리고 이제 심지어 회사에서 야단까지 맞았어요. 어. 그러면 네. 그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는 더 잘해야지 하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떡하지 또 하다가 실수하면 네, 어떡하지? 더 긴장해서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예 이제 발표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난 너무 싫어. 공포증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말할 거리가 정말 없어. 소재가. 네. 그러니까 나는 콘텐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내용이고 나 콘텐츠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말이 장황하게 된다든지 논리적이지 않다라든지 그리고 임팩트가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전달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말할 거리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다라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 이때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스토리를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할 거리를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말할 거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보따리가 막 한가득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 뭔가 왜 스토리가 없지? 네.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 소재거리로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거리가 풍성한데 나는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이미 이야기거리가 풍성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거리인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스토리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발견하기. 네, 그러니까 이미 나한텐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거리가 스토리가 될 수 있다, 말할 컨텐츠가 된다라는 걸 발견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뭘 발견하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그냥 일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혹은 내가 관찰한 것들, 심지어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거기에서 얻은 정보나 느낌들, 이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할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 관찰한 것들, 이걸 그냥 이야기하면 콘텐츠가 되나요? 말할 거리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수다로 끝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은 수다하고 이야기는 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 만나서 음. 나 어제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랬어. 아. 그러고 나서 나는 이래가지고 저랬는데 음.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게 일종의 수다가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수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말할 거리, 말할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다가 나만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데 그 의미 부여는요. 보통 이 가치 단어랑 연결시키면 좋아요. 가치 단어요? 네네.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우리가 가치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굉장히 그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어울리는 사랑?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뭐 포용, 그다음에 뭐 희망. 그렇죠. 이런 거 같이 맞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용기, 배려, 배려. 그리고 뭐 도전 정신, 아.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혹은 책이나 뭐 영화를 통해서 내가 보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치 단어와 연결시키면 그 이야기는 뭐가 돼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게 좋습니다.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데 네. 강의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강의 현장에서. 현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쇼핑카트 많이 써보셨죠? 쇼핑카트 쓸 때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그 불편함을 이제 한번 개선해 보려고 불편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대부분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무거워요. 핸들이 잘 안 꺾여요. 네. 그리고 너무 깊이가 깊어서 허리가 아파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개선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한테, 저희 학생들한테 카트 쓸 때 뭐가 불편하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친구들은요, 네. 엉덩이가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안 잡았거든요. 그 카트 앞쪽에.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리 저희 달랑달랑. 엄마가요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어머. 다리도 안 들어갔는데 막 꾸역꾸역 넣었던 기억이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경험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네. 내가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무겁고 힘들다 그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리가 아팠대, 엉덩이가 아팠대, 깔깔깔깔 웃고 나면 그렇구나가 돼요. 그거는 수다인 거죠. 그냥 일상적인 네. 대화에서 충분히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뭐요?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더 추가하면 될까요? 사람이 경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 잘했다. 네. 우리가 경험한 게 다르니까 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삶의 어떤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채워주는 요소로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상황들을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랬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근데 카트 이야기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재밌었는데 거기에 의미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배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라는 메시지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과 가치 단어를 연결시키면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뭐가 되냐면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다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나의 경험과 가치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꼭 그 가치 단어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또 다른 가치 단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듣는 청중에 따라서 충분히 많이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오늘 유익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뭔가 교육생들한테 그냥 단순히 수다가 아닌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주제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